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매수로 시장이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마감까지 유지가 되면 이걸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최민호 선수라고 유도 선수가 있었는데 금메달을 땄죠. 네. 그 사람이 전 경기 한판 승을 했습니다.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어 반등이 강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으로 많은 매수가 들어갔는데요. 특별한 호재가 있었을까요? 호재라고 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금요일날 많이 올랐는데 그거 때문에 올랐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그것 때문에 매수가 붙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마이크론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3위 업체죠. 네. 디램에 이번에 우리나라 디램 시장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71%를 넘었는데 3위 업체를 보고 1위 업체가 오른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미국의 운용사들이 디램의 가격에 대해서 내년 한 군데에서는 늦어도 내년 2분기에는 디램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바닥권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디램 가격의 하락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그런 게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금요일날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IT 업체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못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움직였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반도체 쪽에서 가장 좋은 뉴스는 GM의 뉴스였다고 생각됩니다. 포드가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협업을 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19일날 GM도 퀄컴하고 NXP하고 협업을 해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 CEO가 지금 GM이 쓰고 있는 반도체의 95%를 줄여가지고 세 종류의 반도체만 쓰겠다. 예, 그리고 그 반도체, 지금 그 반도체가 향후 몇 년간 2배 이상 반도체 시장이 커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수요가 그렇게 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반도체의 호재가 아닐까. 그냥 단순하게 마이크론 디램 가격 때문에 오른 거,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오르는 것보다는 그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 사람 만나고 있잖아요. 네. 투자 결정한다고 하니까 뭐 그거에 대한 그 투자 결정이 지금 몇 달째 제가 그거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할 것 같다. 예. 지금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막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반도체 투자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조용하게 있다가 그런 게 부족한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이 장 마감 거의 3시까지 선물을 12,700계약 정도, 지난번에 한 15,000계약 넘어서 팔다가 줄여서 12,500계약 정도 이렇게 팔았는데 이번에는 그때까지 늘렸다가 3시 넘어가지고 약 한 2,000계약 정도를 줄였어요. 네, 줄이긴 했고 코스피 시장에서 7,000억 넘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전기전자만 산 건 아니고 원래는 전기전자 쪽에 매수 그냥 오늘은 올인했었는데 운수장비, 자동차의 매수가 일부 있었고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 오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오후 들어가지고 갑자기 커졌어요. 그래서 1,000억 넘게 들어왔거든요. 서비스 2개, NC소프트하고 네이버 2개의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쪽도 오늘 매수가 있었고 뭐 코스피 쪽에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 쪽은 오늘 메타버스 많이 빠지고 2차전지 많이 빠지고 그 메타버스는 또 뭐 그 발언 때문에 뭐 빠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코스닥에서 외인은 코스닥 오락업종하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이쪽에서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는 샀어요. 오락업종에서 조금 팔았고
나머지 기관 쪽에서 매도를 상당히 강하게 했어요. 여기서만 나온 게 뭐 800억, 500억 막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빠졌다. 네. 근데 외국인이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머징 지수 편입비가 기준치보다 0.12%도 높아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못 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사서 끌어올리게 되면 시가총액이 오늘 삼성전자 5% 올랐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우선주까지 합해서 시총이 500조예요. 25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빠져줘야 되거든요. 예.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빠지는 업종이 있다. 그게 오늘 금융하고 메타버스 쪽하고 그리고 게임하고 예. 그리고 2차전지였어요. 2차전지. 예. 2차전지. 많이 올랐던 종목을 줄이고 예.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산다. 예. 뭐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은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도 매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이제 이게 바람직한 매도는 금융 쪽에서 나와서 금융이 빠져주는 게 지금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은 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매수가 유지가 되는 게 아주 좋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요일날 독일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8.4%가 나왔어요. 네. 유럽은 뭐 물가가 높은데 유럽 시장이 지금 현재 한 가지 위험이 발생을 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끝냈다라는 미국 측에서 뉴스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이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줄을 잡고 있어요. 예. 지금 이거 가스관 이거 잡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유럽이 러시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침공을 하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또 오르게 되죠. 네. 그래서 조금 내년 초에 뭐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거 악재니까 일단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하원에서 바이든 그 예산안, 사회복지 예산안 1조 8,500억 달러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상원에서는 뭐 이게 통과가 될지 뭐 계속 안 된다 했으니까 뭐 기대감은 없는데 통과가 되면 호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미 연준 그 클라리다 부의장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이 12월 달 회의에서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그것 때문에 빠진 건지 하여튼 지금 그 달러가 또 많이 올랐어요. 달러가 오르고 미국의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채권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가라든지 아니면은 이 경제 성장률 이게 지금 국채 금리에 반영이 안 되고 유동성 수급에 따라서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뭐 어떤 위험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뭐 전쟁 뉴스가 하나 있었고, 예. 그리고 테이퍼링 가속화 뉴스 있었다. 이게 지금 악재잖아요. 예. 악재인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 이건 좀 아주 좀 특이한 상황인 거죠. 오늘 뭐 하여튼 반도체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골고루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계속 쭉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오르다가 내려와 버리는 종목이 있어요. 예, 길게 꼬리를 다는 종목이 있거든요. 예, 이런 종목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네, 오늘 뭐 제주 반도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유진테크, 뭐 원익 IPS, PSK,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오랜만에 좀 많이 올랐고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를 조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내 대형 IT 기업들이 강세였는데요. 이제 그쪽과 괴리를 줄일 수 있을지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락이 컸던 반도체 섹터의 반등이 가능할까요? 하루 반등한다 해가지고 이게 뭐 방향을 튼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지만 지금 반도체가 바닥을 지나서 조금씩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고 있다가 오늘 터졌는데 사실 오늘 터질 만한 일이 마이크론 뭐 그거 하나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동안에 4분기가 반도체는 바닥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미
바닥에서 한 10에서 15% 정도까지는 올라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등은 조금 신뢰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오른 종목들 중에 일부는 이평선을 완전히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 전에 이미 리노공업이나 파크 시스템즈 이런 거는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괜찮고, 근데 대형주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직 이평선 밑에 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평선에 걸렸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을 오늘 시가가 이걸 넘어서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예. 보통 이게 밑에서 시작해서 부딪혀가지고 다시 밀리는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인데, 시가가 이평선 바로 위에 있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서 시작을 해가지고 양봉을 만들었다. 상당히 강한 그런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이 570만 주 정도로 매수를 했는데 다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바닥이고 뭐 다 좋은데, 삼성전자가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시장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주가 16.29%, 우선주가 2.08%, 합하면 18.37% 정도 되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예전에 20%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만 삼성전자 비중을 따진다면 삼성전자 보통주가 20.09%, 그리고 우선주가 2.56%니까 2.6% 정도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예전에 많을 때는 막 25%를 넘었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데 계속 바닥에 빠져가지고 바닥에 있어가지고 비중이 많이 줄어있다. 근데 다 좋죠. 예.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이머징 편입비보다 높다라는 게 지금 부담인 거죠. 예. 이런 거는 사실 언제 매도가 나올지, 올해 마감하기 전에 이머징 지수 편입비를 맞추려고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이머징 지수의 편입되고 편출되는 종목 그거 발표하고 나서부터 외국인의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머징 지수 내에서 우리나라의 이 편입비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게 갑작스럽게 매도가 많이 나올까? 이걸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반도체가 상승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도체가 오르는 만큼 다른 거를 더 밑으로 밀어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거 외에는 반도체가 올라가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금 이머징 지수 편입비 대비 우리나라 시총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르면 편입비를 크게 넘어설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게 늘어 있으니까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이제 펀드들이 이 1년간 수익이라든지 월간 수익, 분기 수익 뭐 이런 거를 정산할 때 요즘에 월말 효과라고, 예전에는 월말 효과 하면 이렇게 매수가 붙는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은 매도가 나와요.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거죠. 특히 외국인들은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이렇게 그동안 번 거를 싹 청산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오늘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동결을 했는데 중국이 금요일날 올랐잖아요. 오를 때 뭐 부동산 대출을 늘려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중국하고의 관계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이게 단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주가가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이게 지수를 끌어올릴 때 부작용으로 이런 게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부작용인데, 그런 게 안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둔화되든지 아니면은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감이 좀 더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S&P에서 헝다는 회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회사를 나눠버리면 더 이상 회사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산 가능성이 높다, 파산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오늘 금리는 동결했는데 인민은행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를 했어요.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물가가 높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네. 근데 지금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부양을 못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위안화가 지금 강세예요. 위안화가 지금 오늘도 6.38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당국에서 투기 세력한테 경고를 했어요. 예. 지금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죠.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높아지려면 위안화가 약세여야 되고 지금 달러가 이렇게 높은데 위안화가 그만큼 약세여야 되는데 위안화가 강세라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그냥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2차 전지 빠진 거 이쪽만 생각을 해야 될지 오늘 우리나라의 그 11월 20일까지의 수출 보면 반도체가 32.5%가 또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선박이 252% 늘었고 석유 제품이 113%가 증가했어요. 이거 3개는 올라야 되거든요. 네. 이거 3개는 올라야 되는데 지금 석유 화학이 지금 계속 빠지잖아요, 지금. 네. 화학 쪽이 이번 요소수 그러니까 그냥 화학만 계속 파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런 부작용이 반도체가 올라갈 때 나타나면 안 좋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뭐 의존도가 너무 높은 부분,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그 금속들 거의 다 뭐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뭐 2차 전지 빠질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그 전기차 회사들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 그게 이제 미국에서 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외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은 해당이 안 된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나오고 나서 이미 반영이 좀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근데 2차 전지가 오늘 딱히 뭐 하락할 이유는 없었다. 예. 오늘 상승한 업종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제지거든요. 골판지. 아시아 제지, 삼보판지, 뭐 이런 것들 올랐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좀 화학이 지금 올라줘야 되는데 화학이 못 오르고 있는 게 부작용으로 혹시 그리고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막판에 800억 정도 설비를 증설하겠다 해가지고 급등했어요 갑자기. 그 기업들이 설비를 증설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증설했는데 수요가 그만큼 못 따라주면 그거 다 적자 나는 거거든요. 근데 증설을 결정했다.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좋은 영향이, 그러니까 지금 금속도 계속 빠졌잖아요. 계속 빠지고 화학 쪽 계속 빠지고. 오늘 건설 쪽하고 조선 쪽은 빠지다가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금속, 철강 금속하고 화학이거든요. 근데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공급이 부족한 상태, 뭐 이런 상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게 뭐 수출 품목에서도 석유 제품이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유 없이 판다라는 거죠. 노출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 오를 때 다 같이 올라가는 게 가장 좋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머징 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밸류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들어올 수 있는 뭐 돈이 뭐 몇십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크게 뛸 수 있어요. 그런 게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요구하는 게 외환시장이에요. 외환시장. 역의 외환시장. 시간외 외환시장. 돈을 빼는 거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 만들면 외화 유출이 좀 빨리 가속도로 크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빨리, 그건 당국에서 해주냐 안 해주냐 그거에 달린 거거든요. 뭐 그런 거는 지금 사실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크게 증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인들의 자금 유출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줄어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한 40% 정도 투자하고 있다가 지금 거의 30% 정도, 30%면 거의 상당히 역사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면 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이게 어느 게 먼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너무 반가운 반도체 상승인데 또 한쪽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부작용이 그런 쪽으로 나타날까 우려가 살짝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반도체 업종의 반등인데요. 이게 조금 더 지속돼 가지고 시장을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진짜 반등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